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숄더백을 만들었죠? 오늘은 그 숄더백 안에 들어가는 안감을 만들 거예요. 안감 만들기는 아주 쉬운데 이게 앞으로 자주 만들 영상이기 때문에 밖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50g) 제일 얇은 부직포랑 안감으로 사용할 걸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일반적인 그냥 천을 사용했어요. 그 크기는 이 패턴보다 조금만 더 크면 돼요. 그래서 부직포 한쪽을 반듯하게 자른 거 2개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안감 뒤쪽 면에서 부직포를 이런 식으로 붙여요. 반듯하게 자른 쪽이 여기고요. 이 위에 대충 1cm에서 1.5cm 그 정도 떨어져서 붙여주면 돼요. 이때 본드칠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직포의 힘만으로 붙여요. 이거 울지 않게 잘 붙이는 요령은 일단 이렇게 부직포를 살짝 올려놔요. 그래서 그 상태로 뒤집어요. 그래서 안감의 절반을 떼고 다시 붙여요. 손으로 쪽쪽쪽쪽 밀면서 붙여요. 또 절반의 천도 떼어서 손으로 쪽쪽쪽쪽 밀면서 쫙 붙여요. 그러면 전혀 울지 않고 예쁘고 반듯하게 잘 붙어요. 그리고 저 신경 쓰이는 끈적끈적한 거 잘라서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롤러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 알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대로 여기 시접을 기똥차게 접어서 가져오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시접을 예쁘게 접어오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2장 만들어 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안감을 뒤집어서 이 패턴을 이렇게 올려서 작업할 거예요. 그런데 작업하기 전에 패턴에 있는 요 창틀을 먼저 잘라주세요. 패턴에 있는 창틀을 자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패턴을 저처럼 안감 안쪽 면에서 이 선에 딱 맞게 올리고 사방에 모두 다 10mm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은펜이나 볼펜 등등 아무 걸로나 저 창틀이 들어가는 위치를 표시하고 종이 테이프 바깥선 기준으로 칼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제 저 창틀 작업을 할 건데 보통 창틀 만들 때 많이 쓰는 보강제가 저게 이름이 자보룬가 그런데 저런 걸 많이 써요. 저는 저 보강제가 있는데 별로 안 써요. 그냥 제 방법대로 따라 하세요. 창틀 들어가는 저 부위에 저렇게 넓게 그냥 대충 본드칠을 해놔요. 그리고 본드 마를 동안에 저 종이 테이프 안쪽 선을 기준으로 은펜으로 이렇게 그어줄게요. 뭐 너무 자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저 그냥 대충 손으로 은펜으로 저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종이 테이프를 다 떼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창틀 모양이잖아요. 그 선에 딱 맞게 보강 테이프를 붙여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은펜이든 볼펜이든 어쨌든 펜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위나 칼로 모양 그대로 잘라요. 그 다음 이만큼을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지금 자른 곳을 시접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다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잊지 말고 롤러로 꼭 밀어주세요. 그러면 짠! 이런 모습이 됩니다. 깔끔하죠?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감 베이스는 2개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창틀 구멍을 뚫는 거는 1개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창틀 패턴 자를게요.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고요. 저는 지금 잘라요. 창틀 패턴 잘라서 갖고 오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저 지퍼 주머니 크기로 저 패턴도 잘라줄게요. 그럼 이번에는 진짜 창틀을 만들 거예요. 저 패턴 가져오고요. 가죽 가져오고 저는 VXP를 썼고 여러분들 VXP 없으면 LB 쓰면 돼요. 먼저 패턴보다 대충 크게 가죽을 잘라요. 그래서 가죽 뒷면에 본드칠하고
보강제 VXP에도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붙여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가죽도 보강제도 참 성의 없이 잘랐네요. 저도 보기 싫었나 보네요. 저렇게 또 다듬고 있는 거 보면. 뭐 어쨌거나 저 창틀 패턴 가져와서 뒷면이 잘 보이니까 뒷면에서 저렇게 창틀 패턴대로 그려주세요. 다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대로 잘라주세요. 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모두 다 기림에만 2번, 3번 뭐 대충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2번 칠했어요. 그 정도 칠해서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이거 기림에 할 때 한 가지 팁은 이 창틀하고 비슷한 색으로 기림에 하는 게 좀 편해요. 솔직히 제가 이거 기림에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창틀 주머니로 만들었는가 되게 후회했거든요. 만들기 귀찮아서 계속 만들지 말까? 주머니 바꿀까? 다른 방법으로 만들까?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만들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되게 손이 많이 가서 귀찮아요. 여기 기림에 칠하는 게 저는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이런 방식의 주머니를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보여주는데 다음에 또 만들겠죠 뭐. 그래도 어쨌든 귀찮아요. 여러분 귀찮으니까 이번 한 번에 제대로 잘 배우세요. 어쨌든 그렇게 다 기림에 해서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쁘긴 이쁘죠.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번엔 지퍼 만들게요. 보통 이렇게 내부 주머니에 들어가는 지퍼는 3호 지퍼를 써요. 그래서 3호 지퍼 준비했고요. 저 창틀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퍼 앞에 스토퍼부터 뒤에 스토퍼까지 모두 스토퍼 포함해서 180mm로 만들어 오면 돼요. 지퍼 만들 줄 알죠?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 사이즈대로 지퍼를 만들어 오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다시 확인할게요. 앞에 스토퍼 여기부터 뒤에 스토퍼 여기까지 길이가 180이고요. 양쪽 끝에 이렇게 천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지퍼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 창틀을 지퍼 위에 이렇게 올려서 양 끝에 지저분한 거를 좀 잘라주세요. 길이를 좀 맞춰주세요. 창틀 밖으로 지퍼 천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퍼 여기에 본드칠하고 창틀 안쪽에 여기에 본드칠 해서 본드가 마르는 동안에 다른 거 잠깐 할게요. 안감 위에 창틀 패턴을 저렇게 올려서 외곽선을 종이 테이프로 다 표시를 해줘요. 패턴을 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한쪽에 잠깐 놔둘게요. 그 사이에 본드가 다 말랐으니까 창틀하고 지퍼하고 요렇게 예쁘게 붙여주세요. 지퍼가 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써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작업했던 안감을 가져와서 종이 테이프 안에 쏙 넣을 거예요. 한번 뒷면도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지퍼 뒷면 여기에 본드칠하고 종이 테이프 안쪽으로 안전하게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종이 테이프 안쪽 선 기준으로 붙이면 돼요. 여기서 종이 테이프는 본드를 깔끔하게 칠할 수 있게 그 경계선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퍼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게 정확한 가이드가 되기도 해요. 아주 활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뒷면도 확인해 줘야 돼요. 뒤에 지퍼가 정확히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뒷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 앞에서 여기를 먼저 다 스티치 해주세요. 조그만 게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만들까 말까. 그렇게 꼬매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창틀을 새들 스티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습관상 창틀 이거 그리프 찍을 때 이 안에도 그리프를 찍어놔요.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해요. 나중에 또 찍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를 찍어놔야지 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은 편할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가방을 만들 때는 노란색 초실 삼합을 사용했고요. 안감 창틀 만들 때는
링카블레 빨간색 431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매듭은 그냥 가볍게 묶어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주머니 만들러 갑시다. 앞에서 창틀을 자르고 나머지 패턴 잘라서 가지고 와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을 50g짜리 부직포 위에 올려서 이 양옆 여기는 패턴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반듯하게 잘라주고요. 위아래 여기는 그냥 넓게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안감천 뒷면에 부직포를 붙여요. 이때 반듯하게 자른 쪽이 여기랑 여기고요. 그 반듯하게 자른 쪽 양쪽으로 시접을 1에서 1.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요. 그냥 대충 잘라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부직포 크기랑 똑같이 대충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저 시접 부분만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기똥차게 접는 방법으로 예쁘게 접어서 가지고 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에서 이렇게 패턴을 올린 다음에 패턴 크기랑 똑같이 양옆을 잘라요. 그러면 지퍼 주머니 완성된 거예요. 앞에서 작업한 창틀 안감을 가져와요. 그래서 뒤집어서 안쪽에서 요 선에 딱 맞게 창틀 라인에 딱 맞게 지금 만든 안감을 붙이면 돼요. 여기에 본드칠하고요. 안감 주머니는 뒷면 여기에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요렇게 붙이죠.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왕 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안감 주머니 크기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창틀 라인에 딱 맞게 이렇게 요 윗부분 여기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앞면 여기만 꼬매는 거예요. 자, 전체 다 꼬매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새들 스티치 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그리프로 구멍은 다 뚫어놨지만 안감 천 때문에 다시 뚫어서 바느질 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저 부분을 미리 뚫어놔야지 바느질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바느질 다 하면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매듭 지으면 되고요. 바느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이만큼 본드칠해서 본드가 다 마르면 안감을 접어서 이 선에 맞게 붙여요. 이렇게요. 옆면도 붙여야죠. 그런 다음 지퍼 주머니 요 양쪽을 꼬매고 앞으로 뒤집어서 지퍼 창틀에 남은 바느질 요렇게 디귿자로 여기를 꼬매서 가지고 오면 창틀 주머니는 끝이에요. 아니다, 끝 아니에요. 지퍼 손잡이 달아야 돼요.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 오세요. 이것도 뒤에서 대충 매듭 짓고, 저는 주머니 양쪽 꼬매는 거는 미싱으로 꼬맸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앞에는 이런 모습, 뒤는 이런 모습. 이렇게 해서 안감 한쪽 면은 완성. 아니다. 저 지퍼 손잡이 달아야 되는데. 손잡이 다는 영상은 없어요. 이거는 뭐 다 달 줄 알잖아요. 제가 여러 번 달아봤고. 그냥 손잡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달아주세요. 저는 제가 저렇게 지저분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손잡이를 달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 알아서 달아요. 알았죠? 그러면 안감 한쪽만 진짜 완성. 아휴, 이 조그만 가방에 무슨 주머니를 2개씩이나 만들었을까요? 저도 만들면서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 사람들은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안감 베이스 2개 만들었죠? 그 2개 중에 남은 1개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B라고 써있는 패턴을 안감 겉면에서 윗라인에 딱 맞게 올려요. 그래서 주머니가 들어갈 위치를 송곳이든 뭐든 뭐 마음대로 알아서 콕콕 찍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패턴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패턴대로 자르면 삐뚤게 잘랐어요. 그래서 땜빵 패턴 제대로 잘라갖고 올게요. 패턴 이렇게 잘 나오고, 가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죽 중에 가장 얇은 가죽으로 하세요. 이거는 얇을수록 좋거든요.
이 주머니는 전에 제가 미니 토트백 만들 때 만들었던 주머니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그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제가 여기에 위에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그 영상 29분 21초부터 주머니 만드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 만들면 돼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대충 눈치껏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 주머니는 아주 빠르게 막 넘어갈 거니까 이거 주머니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꼭 그 영상 보세요. 자, 이렇게 완성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매듭 지으면 돼요. 자, 쉽죠? 이건 되게 쉽고 기본이라 제가 따로 또 설명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 보면은 비슷해서 웬만큼 감 잡을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야? 아, 제가 저기 또 바느질 했나 봐요. 저게 주머니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눔선을 바느질 하실 분들은 바느질 하고요. 안 할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저는 지금 보니까 했네요. 아유, 그거 바느질까지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완성했어요. 진짜 완성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를 대단히 성의 있게 만들었네요. 만약에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쓰려고 만들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완성했어요. 아, 저 매듭들은 다 본드칠해서 제가 또 보강 테이프를 붙여서 마감했어요. 이제 완성한 안감 2개 다 가져와서 패턴을 위에 올리고 안감에 중심을 표시해 주세요. 2개 다요. 와우. 우리가 지금 만든 안감은 이렇게 생긴 가죽 가방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지만 만들고 나면 모두가 사이즈에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안감이 커서 안감이 울 수도 있고 혹은 안감이 작아서 막 이렇게 당겨서 안 맞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누구나 다 예쁘게 딱 정 사이즈로 안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디서 배운 방법은 아니고 만들다가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앞으로 저는 가방 만들 때마다 계속 이 방법을 쓰니까 한번 잘 배워두세요. 먼저 가방에 저렇게 중심 표시를 해두세요. 양쪽 모두 다요. 그리고 안감 1개를 가져와서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넣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안감의 중심과 가죽의 중심을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집게로 잠깐 찝어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처럼 안감과 가죽이 딱 밀착될 수 있게 비교적 촘촘하게 집게로 찝어주세요. 이렇게요. 이해됐죠? 또 하나 패턴도 가져와서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집게로 촘촘하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제 각각의 안감을 가져와서 이 중심에 딱 맞춰서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더 집게로 집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이해했죠? 그 다음 저쪽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집게로 찝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저분한 모습이 되고 양 끝에 있는 집게만 놔두고 나머지 가죽하고 연결된 집게는 모두 풀러주고 안감을 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이제 클립 끝에 여기를 표시해주고 여기를 표시해주세요. 이 뒷면도 표시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여기를 안 꼬맸는데 나중에 여기 꼬맬 때 도도도도도도 꼬매다가 딱 여기 표시선까지 꼬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게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그럴 리 없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나중에 꼬맬 때 이렇게 꼬매면 되는 거예요. 이 집게만 아주 정확하게 촘촘하게 잘 집어서 그 둘레감만 정확하게 나오면 여러분 모두 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 위치를 저렇게 한 땀 묶어서 표시하고 다시 한 번 더 가죽 속에 넣어서 검토했어요. 검토했더니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웬만하면 검토해보세요. 이제 가죽 만들 때랑 똑같아요. 제일 먼저 안감의 겉면끼리 마주보게 잡은 후에 여기를 이 선 그대로 바느질 했고 이렇게 배갈라서 붙여야 되니까 양쪽으로 본드칠 다 해서 본드 다 마르면 이렇게 배를 갈라 붙이죠. 이번에는 이 옆에 꼬맬 건데 여기가 표시했던 선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꼬매서 가지고 오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겉가죽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만들면 돼요. 시접 부분 배갈라서 붙이고 롤러로 밀고 그러면 이런 모습. 마지막으로 저 양 끝에 저기를 다 꼬매서 가지고 오면 짠! 자, 이렇게 해서 안감 다 만들었어요. 제가 욕심부려서 주머니도 많이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 방법은 안감을 따로 만들어서 넣는 가방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늘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방법을 자주 쓸 거라서 제가 영상을 따로 뺀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방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깨끈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 만든 이 안감 가방은요, 이게 다 만든 거고 나중에 겉 가죽에 그냥 쏙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진짜 끝!